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르세의 기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기 뉴스 또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단계적 봉쇄 해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IPO 대여가 온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긴 온다는데, 하지만 요즘 증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취소된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오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권사가 절대적 저평가라고 말한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쌍용차 인수전에 야, 이 친구가 여기서 왜 나와?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 BYD가 쌍용차를 인수한다. 그러한 소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의 경제 뉴스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저 기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뉴스 뉴욕 증시 금리 급등의 하락, 4달 첫 한미 정상회담 열리나. 화요일 발표될 오늘 저녁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가 2.79%를 기록하며 2019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15일 동안 계속된 상하이의 도시 전면 봉쇄가 일부 풀리긴 했으나 정상화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뉴스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에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데요. 그리고 이때 마침 한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현재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한 한편,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차기 제재 패키지에 석유 수입 금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부터 갑자기 오늘까지 쭉쭉쭉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CPI 지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이게 또 너무 높게 나온다면은 또 금리 인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성장주가 크게 부러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또 CPI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면은 그때는 또 증시가 강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건 희망이고 일단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길 바라며, 그리고 플러스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눈치 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중국 봉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단계적 봉쇄 해제 계획 발표. 그러나 그 와중에 확진자 확산소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시 방역당국은 상하이시의 실적 상황과 결부에 봉쇄 통제구역, 관리 통제구역, 방어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역을 나눠 차등 방역을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3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봉쇄 통제 구역이 뭔가 봤더니 일단 여기는 일주일 이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주거단지, 직장, 장소를 말하며 여기는 무조건 7일간 봉쇄, 7일간 자택 건강검진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금이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관리 통제 구역은 7일 이내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주거단지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온 지 한 8일째, 9일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7일 동안 자택 건강검진이 진행되며,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출 및 집합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모든 가정 등 주거 단위가 방역을 잘 한다는 가정하에 시간과 지역을 나눠 무접촉으로 배송 물자 등을 수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가 남았죠. 방어구역. 이거는 이제 14일 이내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구역이라고 한데요. 여기는 모든 봉쇄가 풀린 곳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중국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여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소식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봉쇄가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현재 주식만 빠지고 있는 게 아니겠죠. 비트코인도 7%나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4만 달러 하회.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로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7% 이상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만 달러를 하회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금리 인상은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 암호화폐에게는 큰 악재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오스트리아 총리 푸틴과 회담 어려웠다. 러시아 군사작전 중단 없어. 자, 오랜만에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 개씩 쏟아지던 그러한 뉴스가 한 달하고 좀 보름 정도 되었나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관심이 자연히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줄어든 거는 우리의 관심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나라에서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오스트리아 총리와 그 다음에 푸틴이 정상회담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서방 정상인 카를 네암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지만 평화 협상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은 오히려 군사작전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으며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더욱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안모 총리는 회담이 끝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회담에서 낙관적인 인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격이 대규모로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 측도 군사작전 중단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화답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협상 때는 완전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군사작전을 멈추고 평화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협상을 하고 군사작전을 멈추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러한 전쟁 뉴스는 이미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거 봤을 때 결국 악재는 우리가 둔감해지는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빠진 증시는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금리 인상 리스크 이거밖에 남지 않았네요.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중국에서 호재 소식이 떴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8개월 만에 게임 판호 발급, 한국 업계 숨통 트이나 지난해 고강도 게임 규제로 신규 게임 출시를 막았던 중국 당국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 유통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한국 게임사들에게도 희망이 보일 전망이라고 한데요. 아마도 기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중국은 작년 연예계와 문화 전반을 단속하며 게임 업계를 강력하게 규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작년 여름이죠. 7월 22일 그때 이후로 중국산 게임과 외국 게임 가리지 않고 신규 판호 발급을 중단을 했다고 한데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한국 게임 업체 역시 중국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중국 경쟁작들 역시 출시가 막히면서 반사이익을 얻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용자가 중국 신작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만 등 다른 중화권에 출시된 한국 게임에 우회 접속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 유통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국 게임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중국의 판호를 발급할 수 있는 우리나라 게임주도 앞으로 조금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탈원전을 백지화한다. 여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탄소중립 전면 수정안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 청사진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탈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반영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내용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한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윤 당선인의 여기에 관련된 대선 공약이 뭐가 있나 봤더니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한 적합한 재생에너지 확충,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 전면 수정,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탄소세 도입 신중하게 추진, 산업계, 학계,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기구 구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요. 대구 날씨 지금 30도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아니 무슨 날씨가 중간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슬슬 선풍기 판매량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것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름에 한드론 부족, 삼성도 다시 뛰어든 대세템 뭐길래 부모와 함께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창문형 에어컨을 구입해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자 방에서 생활하는 탓에 거실 에어컨 바람이 방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씨는 작년 여름에 너무나 더워서 에어컨을 사려고 했는데 실외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올해는 실외기 걱정 없는 창문형을 하나 살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창문형 에어컨은 아마도 기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외기가 따로 없이 그냥 창문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에 그냥 실외기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창문형 에어컨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은 바로 파세코이며 국내 창문형 에어컨 점유율을 7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문형 에어컨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소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기술력이 조금 좋아지면서 그 소음까지 잡으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대기업도 이제 하나둘씩 진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윈도우 핏을 내세워 20년 만에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다시 도전했으며 그리고 업계 일각에서는 LG전자 또한 또다시 뛰어들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이미 LG전자는 1968년에 그때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했지만 시장성이 떨어져 2012년에 국내 판매를 중단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또 뛰어들기는 조금은 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LG전자 관계자는 북미, 유럽 등에서만 창문형 에어컨을 판매하고 있다며 신제품 출시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번 여름은 제 기후 탓인가요? 좀 많이 더울 것 같은 그러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번 여름에 필요한 게 있다면 미리미리 구입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실내 마스크만 빼고 다 풀까? 내일 일상회복 지원에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만 들어도 다음 주부터 외출을 하면은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 이러한 시각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걸 정하는 회의가 바로 내일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오는 15일 새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할 내용을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거리두기가 전면 폐지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이 나왔는데,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 등이 전면적인 방역 해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걸 왜 또 반대하는가 봤더니 시행 전 혼란을 막기 위한 철저한 선행 조치가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뚝딱뚝딱 할 게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정보를 모아보자면은 아마도 아무리 늦어도 6월 그 다음에 7월, 그러니까 날씨가 완전 덥기 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다른 리오프닝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화장품은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대여급 IPO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토어, 소카, 컬리 얼어붙은 IPO 시장 대여 출격. 증시 조정과 함께 얼어붙은 IPO 시장에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대여가 줄줄이 상장이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걸 보니까 살짝 행복해지는 야, 요즘 치킨 못 먹었는데 좀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2분기에는 원스토어 그 다음에 SK실더스 이걸 시작으로 소카와 컬리 등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한데요. 가장 첫 타자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원스토어의 예상 시총은 1조 1110억, 그리고 SK실더스는 3조 5천억으로 둘 다 SK스퀘어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시어링 업체 소카도 최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게다가 컬리도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는데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 요건을 적용받은 1호 이커머스 상장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이 상장 저울질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대오일뱅크는 벌써 세 번째 증시 입성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보생명은 예비 심사는 신청을 했으나 재무적 투자자와의 분쟁으로 상장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달이죠. 5월 초에 원스토어 그 다음에 SK실더스가 오고요. 그리고 5월 말 혹은 6월 초에 소카,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컬리가 오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많은데, 그때가 되면은 또 2주에 한 번씩 또 열심히 치킨을 먹는 그러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어디에 청약할지 그런 것들 계속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포켓몬의 열풍 계속 이어나가나 보네요. 포켓몬 과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캐릭터, 스티커, 동봉. 자, 롯데마트의 왕구 매장 토이저러스는 14일 포켓몬스터 스낵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켓몬 50종을 수집할 수 있는 스티커가 랜덤으로 한 장씩 동봉이 되어 있으며, 그 스티커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다고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잠깐만 길이, 우리 예전에 그 포켓몬빵 그거는 SPC 3립 아니었어? 맞습니다. 거기는 SPC 3립이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롯데마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커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SPC 3립의 포켓몬빵에 들어간 띠뿌띠뿌실과 스티커 자체의 디자인은 다르지만 그런데 캐릭터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토이저러스는 19년 포켓몬 코리아와 정식 계약을 통해 포켓몬 스낵을 꾸준히 출시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모든 유행이 마찬가지겠죠. A가 나오면은 그 A를 따라하는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따라하는 C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은 결국은 그 유행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편의점에 가면은 조금은 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쌍방울 KG에 이어 중국 BRD까지 쌍용차 인수전 후끈. 자, 이 뉴스를 보고 살짝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딱 봤더니 최근 쌍방울 그룹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중국 BYD의 인수설까지 제기가 되면서 쌍용 자동차 인수전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인수설이고 현재 쌍용차 인수 의향의 가장 적극적인 곳은 쌍방울과 KG그룹이라고 한데, 자금력은 KG그룹이 쌍방울 그룹보다 더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중국 전기차 기업 BYD까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쌍용차를 누가 가져갈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쌍용차는 이번 주 서울회생법원에 허가를 받은 후 스토킹 호스 방식의 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 매수권자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스토킹 호스가 뭔가 봤더니 매물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보인 인수 내정자와 사전 계약을 맺은 뒤 공개 경쟁 입찰을 시작하는 것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C소프트의 기대감 유연화 기존 게임 잠시 효과 목표가 하락. TV금투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올해 간전 포인트가 유효한 가운데 현재 주가는 22년 예상 퍼 16배 수준에 불과해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매수를 유지하는데, 하지만 목표가는 기존 9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한데요. 그 이유는 리니지 W 영향에 따른 기존 게임의 잠시 효과 등을 반영해 2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각각 12%, 21%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65만원 도 꽤나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가가 45만원이니까 거의
20%에 가까운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실적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 주가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3분기 리니지 W 지역 확장 및 NFT 적용, 4분기 대작 프로젝트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슬금슬금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실적 컨센을 봤을 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쭉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세는 아무리 못해도 10%는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올해 예상퍼가 16배 그리고 내년 예상퍼가 13배, 이 정도면 충분히 저렴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과거 퍼를 봤을 때 22, 24, 33, 34, 35 평균 퍼가 30 정도 되는데 그거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의 주봉을 딱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뭐 일봉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야 이거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방금 봤다시피 퍼 16 그리고 내년 퍼 13, 이 정도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무조건 회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조금씩 주워 담아서 이제 향후 1년, 2년 정도를 보는 그러한 투자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진짜 실적이 이렇게 찍히는지 그런 것들은 매 분기마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번 기분들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SGC 에너지 숫자로 가치 증명할 시기. 증권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적 저평가 국면. 자, 개인적으로 리포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절대적 저평가, 무조건 사야 되는 주식 이런 식의 단어가 들어있으면은 저 기릿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소리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리츠 증권은 SGC 에너지가 실적 숫자로 가치를 증명할 시기라며 절대적 주가 저평가 국면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75,000원 제시. 참고로 지금 가격은 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40%, 50% 정도의 성장 동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SGC 에너지는 동종업체 대비 높은 수익성과 낮은 규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프리미엄 발생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가치는 너무나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참고로 SGC 에너지가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집단 에너지 사업으로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 산업용 증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 REC,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24년에는 탄소 포집 설비 상업 운전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GC 에너지의 실적을 보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큰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내년에는 그 성장세가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여 현재 퍼는 6.2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2면은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배당 승률도 3.5%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SGC 에너지 오늘 같은 장에도 5%나 상승하고 있으며, 그리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러한 상승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낮은 퍼의 매력, 그 다음에 높은 배당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념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공부하신 기념들 당연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